카이로프랙틱,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익숙한 치료법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 뒷이야기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요, 정말 우연한 단 한 번의 손길에서 출발해서 현대의 정밀과학으로 진화하기까지 이 카이로프랙틱의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정말 공감할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이나 등 쪽에 만성적인 통증을 달고 사는 걸까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얘긴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범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거북목 증후군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사실은 조용히 우리의 자세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서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손으로 하는 치유라는 고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요, 모든 것을 바꿔놓은 최초의 교정 순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이 유산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는지, 또 현대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인체의 축을 분석하는 과학으로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균형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건 사실 아주 단순하고 오래된 생각, 손으로 치유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는데 왜 하필 19세기에 와서야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을까요?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단어 뜻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손을 뜻하는 체르와 행하다는 뜻의 프릭토스가 합쳐진 건데요. 말 그대로 손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아주 직설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손으로 척추를 다루는 개념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저 멀리 고대 이집트 기록에도 나오고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척추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바로 19세기 후반, 당시의 의료 환경입니다. 그때의 일반적인 치료법과 비교해보면 이 손으로 하는 치료의 등장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1870년대만 해도요, 피를 뽑는 사혈이나 뜨겁게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 게 아주 일반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전고리학의 창시자인 앤드류 테일러 스틸은 뇌수막염에 걸린 세 아들을 당시의 표준 치료법으로 치료하다가 모두 잃는 끔찍한 비극을 겪기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손만을 이용하는 몸에 상처 하나 내지 않는 이 새로운 접근법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선하게 다가왔을지 상상이 가시죠? 자, 이제 드디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탄생시킨 바로 그 운명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때는 1895년, 참고로 엑스레이가 발견된 바로 그 해입니다. 데니얼 데이비드 파머라는 일종의 민간 치료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가진 건물의 관리인 하빌 릴러드라는 사람한테서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17년 전에 등을 심하게 다친 후에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다고요. 파머가 그의 등을 만져보니 정말 척추뼈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그는 손으로 그 뼈를 강하게 밀어넣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몇 번의 교정 끝에 무려 17년 동안이나 들리지 않았던 릴러드의 정력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어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작은 성공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거대한 학문으로 이끄는 도화선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프랙틱의 공식적인 탄생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릴러드의 치료 성공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체계적인 학문으로 다듬고 발전시킨 건 바로 창시자의 아들이었거든요.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유산을 쌓아 올렸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두 명의 파머가 있습니다. 아버지 DJ 파머가 창시자라면 아들 BJ 파머는 이걸 제대로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첫 불씨를 발견했다면 아들은 그 불씨를 꺼지지 않는 횃불로 키워낸 거죠.
아들 BJ 파머의 업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1910년에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엑스레이를 척추 진단에 과감하게 도입했고요. 척추뼈가 미세하게 틀어져서 심경을 누르는 상태, 이걸 아탈구라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이론으로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서 카이로프랙틱이 합법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받도록 싸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우리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아니, 그래서 척추를 우두둑 교정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통증을 줄여준다는 걸까요? 그 신경학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통증 관문 이론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빠르고 강한 교정 자극은 마치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큰 트럭 신호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느끼는 만성 통증 신호는 국도를 터덜터덜 가는 작은 자전거 신호 같죠. 이 두 신호가 척수라는 교차로에서 딱 마주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빠르고 큰 트럭이 먼저 지나가면서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자전거는 뇌까지 신호를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더 크고 빠른 감각 신호가 통증 신호를 덮어버리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현대로 그리고 바로 이곳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파머 부자가 단단하게 쌓아 올린 기초 위에서 한국의 의료진들이 이 카이로프랙틱의 원리를 어떻게 한 단계 더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화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밸런스 예약이라는 아주 현대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척추뼈 하나가 틀어진 걸 점으로 보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3차원 입체 구조물로 보는 거예요. 집으로 치면 벽돌 하나가 아니라 집 전체의 균형이 틀어진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훨씬 더 넓은 시각인 거죠. 이 접근법의 핵심 도구는 바로 축입니다. 우리 몸을 마치 3차원 공간 좌표처럼 X, Y, Z 이 세 개의 축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건데요. 이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지는 Y축, 검지는 Z축, 그리고 중지는 X축. 어때요? 훨씬 직관적으로 와닿죠? 그래서 이 축 이론을 가지고 실제 통증 환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근골격계 통증은요, 몸이 앞뒤로 회전하며 틀어지는 Z축 문제, 그리고 좌우로 회전하며 틀어지는 X축 문제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숫자 2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3개의 회전축 중에서 단 2개, 바로 이 Z축과 X축의 회전 문제가 통증의 거의 모든 원인을 차지한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건 치료의 목표를 훨씬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자, 길었던 여정이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진화입니다. 카이로프랙틱은 19세기의 거친 의료 환경 속에서 손이라는 아주 단순한 도구로 시작했지만 엑스레이부터 3D축 분석까지 과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화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고 그 건강의 핵심 열쇠는 바로 균형과 자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죠? 어쩌면 우리 건강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자세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